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자,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자, 사과대추가 나는 잘 안 열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수종도 잘 안 되고 연료도 다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십시오. 왜냐면요, 지금 이제 가지들이 새송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순치기도 다 해줬고, 곁순치기도 거의 해줬고, 이렇게 이제 이 새송가지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놔두면 수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결론은 잘 안 된다. 예, 수정이 잘 안 되고 대추도 거의 안 열린다.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대추가 잘 안 열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지치기도 잘하고 순치기도 잘 냈는데 열리는 족족 다 떨어져요. 예, 이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이 가지들이 이렇게 다 뭉쳐 있잖아요. 새송가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늘 위로 다 뻗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햇빛을 잘 볼 수 있게끔 가지 유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요. 자, 제가 가지 유인을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 유인을 다 해줬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영상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가지가 옆으로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는 것처럼 좀 다 펼쳐져 있죠. 이게 이제 사과대추 나무 이제 가지 유인을 해준 건데, 처음에는 이제 순치기를 하고 나서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 하늘로 이제 거의 수직으로 이제 커 올라가는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옆으로 최대한, 예, 옆으로 이렇게 90도로 최대한 뉘어서 이렇게 벌려준 겁니다. 이유는 이제 아까 이제 대추가 잘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유는 지금 이제 꽃이 한참 필 때거든요. 복조대추는 다 폈지만 사과대추 나무는 이제부터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꽃이 피는데, 이 개화 시기에 이렇게 햇빛을 전체적으로 모든 가지가 다 보고 통풍이 잘 돼야 이 사과대추 나무는 수정이 잘 되고 대추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안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그대로 그냥 가지를 서로 얽혀서 키우게 되면 햇빛을 제대로 못 보는 열매순들은 열매가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낙과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정조차도 잘 안 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다 벌려놨거든요. 서로 겹치지 않게끔, 보세요. 겹치지 않게끔 지그재그로, 서로 다 지그재그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벌려놨거든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딱 내려찌면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있는 가지들이 다 햇빛을 잘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 열매순들이, 꽃이 피는 것들이 수정이 정말 잘 되고 나중에 낙과도 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풍도 잘 되고요. 서로 이렇게 겹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과대추나무 요 한 그루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가지들을 보통 한 8개 정도 지금 키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순치기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8개 정도에서 여기서 못해도 200개, 많게는 500개. 예, 보통 저는 한 500개 정도 여기서 수확을 하는 것 같은데 500개 정도는 수확을 하고도 남습니다. 이 커다란 사과대추를 그만큼 이제 많이 수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추도 햇빛을 잘 보면 그만큼 대추 대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 알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유인을, 번거롭다라고 하더라도 유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위에 있는 높이는 보통 제 한 2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를 잘라준 건데, 맨 위에 있는 애들은 계속 하늘 위로 커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대추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도 옆으로 이렇게 좀 줄을 옆에 나무에 묶어 가지고 좀 당겨 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햇빛도 잘 보고 나중에 이 대추 따고 뭐 또 소독하고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좀 뉘어졌는데요. 이 정원이니까 이렇게 제가 2단으로 키우는 겁니다. 2단으로 키우는 거는 공간이 많이 허락이 되고 또 옆에 어느 정도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2단으로 해서 밑에서 한 가지를 한 4개, 위에서 한 4개 정도 키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한 그루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우스에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하우스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우스에서는 1단으로 많이 키우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정원에서는 이렇게 2단으로도 키울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거죠. 저는 이제 사과대추 나무를 2그루를 키우는데요. 뒤에 있는 것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과대추 나무도 다 가지 유인을 해줬는데요. 자, 이쪽 찍는 이쪽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 이 산 쪽에 있죠. 산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아무래도 남쪽으로 다 휘어져 넘어갔었어요. 햇빛을 보려고 이쪽에서는 해가 이제 안 뜨니 없으니까 그늘이 더 많이 지니까 다 나무들이 남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 애들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가지를 땅에 이제 이렇게 말뚝박고 이렇게 좀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가 않아서 아주 공간이 지금 많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꽃도 잘 피고요. 예, 햇빛을 잘 보기 때문에 꽃도 잘 피고, 그리고 벌이 됐든 바람이 불든 이 수정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매달려 있게 돼요. 이 열매순이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이 곁순가지가, 자 일단 원가지가 있잖아요. 원가지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키웠는지. 한 90cm 정도 되는데 곁순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남겼네요. 7개가 있네요. 자, 7개에서 이 곁송가지가 여기서 얼마나 됐느냐, 이 열매순 기준으로 볼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보통 5개 정도 남깁니다. 5개에서 7개, 많게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만 돼도요, 이 열매순 요 가리키는 거, 요 잡은 거, 요 하나에서 열매가 2개씩만 열린다고 해도, 이 지금 열매순이 10개, 5개니까 여기서만도 10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 요 순 하나에서만도 지금 70개가 열리는 거죠. 이 곁순을 7개만 남겼으니까 70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제가 한 가지를 8개 정도 키우는데 500개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과대추 나무가 처음에 가지치기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를 다 쳐버리면 몽둥이처럼 주가지만 남겨놓고 다 쳐놓으면 나중에 열매가 어디서 열리냐 라고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순치기를 하고 다 받아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지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치기, 가지치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부터는 이 가지 유인을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도 키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수확량을 포기하셔야 돼요. 예, 수확량을 상당히 포기하고, 뭐 햇빛 보이는데 잠깐 열리는데 이런 데만 좀 있고,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풍성하게 아주 주렁주렁 열리게 하려면은 가지를 이렇게 유인을 해주세요. 유인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 햇빛도 잘 보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열립니다. 자, 지금 이제 1차 개화 시기가 돼서 꽃이 많이 핍니다.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지금 이제 1차 개화가 되는 애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될 텐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사실 1차 개화기 때는 잘 안 열려요. 사실 이 장마 기간하고 겹쳐서 꽃에 이렇게 펴도 잘 안 열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장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맑은 날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햇빛을 잘 보게 되면 이때 수정이 됩니다. 이때 수정이 되기 때문에 1차 개화라고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차 개화가 이제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 이제 이렇게 좀 커가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2차 개화, 끝에가 이제 3차 개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 보통 사과대추는, 자, 열매순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열매순 끝에 있는 애들이 잘 열려요. 이 앞쪽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앞쪽보다는 이 끝에 있는 애들이 잘 열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차 개화는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먼저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쪽 애들은 수정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장마 기간하고 겹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마 기간에 해가 뜨고 이때 수정이 잘 되면 1차 개화하는 애들도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쪽 끝으로 갈수록 보통 이쪽에서 많이 이제 끝부분에서 대추가 많이 열리는데, 이 중간 2차, 3차 개화 때까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열매까지 같이 열린다고 하면 수확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햇빛 나고 할 때 쫙쫙 벌려주면 굉장히 좋다. 이 대추꽃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벌들도 유인하고 하는데, 어차피 대추나무는 자가수정이 되기 때문에 바람만 잘 불면 자가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벌려놓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면 아주 수정이 잘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고, 자, 정리해서 드리면, 자, 사과대추 못 먹는다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그냥 방치해서 키웁니다. 그러면 좀 어렵고요. 이렇게 가지를 동서남북 좀 이렇게 좀 펼쳐서 해놓으면 이 수정이 잘 되니까 그거 꼭 해보시고, 나중에는요, 이제 열매가 열리고 나면 이제 여기가 나무가 사실 이제 더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요. 그럼 그때는 지금 가지를 밑으로 좀 잡아당겨주는 이렇게 가지 유인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열매가 열리고 나면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폴대처럼 세우는 기둥이 있는데 저 이 이유는 다시 그때는 거꾸로 나무 가지를 위에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처져서 꺾어지지 않게끔 땅에 닿고 처지고 이러지 않게끔 이제 위로 잡아줄 겁니다. 대추가 이제 열려서 주렁주렁 열리면 이제 그때는 가지가 이제 밑으로 완전히 휘어버리거든요. 그때는 거꾸로 위로 잡아 끌어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서 잡아당겨서 하늘로 안 보이게 이렇게 좀 해주지만 대추가 열리고 나면 위로 잡아줘서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 것들이 꺾이지 않게끔 해주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귀찮아도 뭐 사실 이제 대추 많이 먹고 싶으니까 저도 이렇게 좀 해주는 건데 재밌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거 잠깐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좀 귀찮긴 하지만 하고 나면 확실하게 결과물이 다르니까 꼭 이렇게 대추를 사방팔방 좀 벌려서 공기도 잘 통하고 햇빛을 잘 보이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대추나무 키우는 거, 특히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거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